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 한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드디어 미네랄 파트 들어갈 건데요. 셀레늄을 먼저 공부할 거예요.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셀레늄을 제일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원내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많이 쓰는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 툴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셀레늄이 많은 어떤 일정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이제 기능의학을 공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셀레늄을 잘 이용하시면은 여러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이 같이 다 의사든 어떤 비의사든 다 같이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다 이해되기 쉽게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일단은 뭐 차근차근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셀레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 건데 그 이유는 이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셀레늄이 연구되기 시작하고 연구되면서 이제 임상에서 쓰여지기 시작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스타트돼서 연구된 게 1960년대 초반에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거고, 그 전에는 거의 셀레늄은 독극물로 알고 있었어요. 1930년대인가 서부 로키 산맥 근처에서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 말 같은 경우를 키우는 어떤 그 농장이 있었는데, 그 농장에서 얘네들이 들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막 생활하다 보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를 불러서 얘네들이 왜 죽었냐 이렇게 검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체내에 셀레늄이 너무 과하게 축적된 게 확인이 됐죠. 그때는 셀레늄이 많이 들어오면 이 동물들도 죽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마치 독약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1940년대 중반쯤에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연구되기 시작할 게 그때부터인데, 생쥐를 대상으로 해서 생쥐의 어떤 간이 경화되는 그것들을 늦춰주는, 간 경화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아닌 동물 실험을 통해서 셀레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고요. 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타난 거는 한 1960년대 이후에요. 그래서 한 70년이 안 됐죠. 연구되기 시작한 지가. 근데도 지금은 되게 많은 활발한 연구가 되어져 있고, 그 연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제 오늘 셀레늄의 기능에 대해서 일단 공부할까 합니다. 첫 번째 셀레늄의 기능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 있는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줘요. 제가 면역 비타민 하면 비타민 C, 비타민 D, 뭐 미네랄 중에서는 요오드도 들어가겠지만 특히 이 셀레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구된 데이터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우리 백혈구 중에서 림파구라고 하죠. 림프구라고 하는데, 이 림포사이트가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논문이 있고요. NK세포의 활성도를 82.8% 향상시킨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셀레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딱 들어보시면은 암 환자를 보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암 환자들한테 수액을 줄 때 제가 빠짐없이 주고 있는 게 셀레늄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요, 갑상선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갑상선은 T4라는 호르몬과 T3라는 호르몬이 두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T4가 우리 몸에 차지하는 게 거의 90%를 차지하게 되고요. 얘는 활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우리 몸의 갑상선 기능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T4가 T3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T3가 활성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사이로도 호르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T4가 T3로 바뀌는 데 영향을 주는 게 셀레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셀레늄이 부족해지면은 T3로 전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리버스 T3라고 하는 효과가 없는 멍청한 T3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줄어들게 되죠.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도 셀레늄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수은, 카드뮴, 납 같은 중금속을 킬레이션 하는데도 이 셀레늄이 쓰이게 돼요. 특히 수은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강조하죠. 수은은 킬레이트하는 약물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오프라벨 드럭 비슷하게 여러 가지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이 연구된 거는 얘가 마치 킬레이션 다른 약물들처럼 박혀져 있는, 몸속에 박혀져 있는 수은을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셀레늄이 하는 기능은 얘 수은이 하는 독성들을, 셀레늄이 들어가서 수은과 셀레늄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수은의 독성을 약화시킨다는 어떤 그런 연구 논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투여한다는 개념은 수은에 의해서 생기는 우리 몸의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을 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항산화제 역할인데요. 글루타치온 하면은 우리 기능의학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약방의 감초죠. 글루타치온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 글루타치온이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글루타치온이 항산화 역할을 하고 나면은 얘가 산화되어 있을 건데 이 산화된 걸 다시 환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글루타치온 프록시다제인데 이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코팩터가 바로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해지면은 글루타치온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늄을 충분하게 넣어줬을 때 우리 활성산소가 많아지거나 산화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한테도 셀레늄이 효과가 있겠죠. 마지막 5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여러 가지 암들 중에서 전립선 유방, 폐암, 위암 이 4가지 암에 대해서는 셀레늄이 항암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다 산화 스트레스 속에 살기 때문에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여러 가지 글루타치온도 필요하지만 그게 상응하는 셀레늄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좋으니까 무조건 다 먹거나 맞아야 되느냐?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검사라는 걸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어요. 어렵지 않게 한 일주일 이내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셀레늄의 양을 가지고서 우리 조직 내에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얘를 대변한다는 게 그렇게까지 콜리레이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포메이션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종종 이용을 하는데 혈액검사상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조직도 많이 부족하겠구나 하고 넣어주는데요. 문제는 혈액 속에 셀레늄의 농도가 충분하다고 해서 과연 이게 조직 내에 충분하냐 이걸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합니다. 모발을 잘라서 우리 중금속을 보듯이 모발 내에 조직 내에 우리 살을 뜯기가 힘드니까 조직 내에 쌓여져 있는 셀레늄의 양을 측정을 해서 셀레늄이 좀 부족하게 나오신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보충해 주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멀티비타민 제제라든지 이런 것들 뒤를 보시면은 항상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아연이라든지 셀레늄 같은 경우가 꼭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제대로 만들어진 멀티비타민 제제를 보시면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이 부족해지면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건데 이 증상으로 보기에는 우리 현대에서는 너무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비근하게 지금 보고되는 거는 손톱의 변화가 셀레늄이 결핍될 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변화가 있거든요. 제가 손톱을 쳐다봤을 때 셀레늄이 결핍이 의심될 만한 환자를 본 적은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 오지에서 셀레늄이 토양에 부족한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다면은 드물겠죠. 일단 증상으로 판단하는 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임상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부족할지 셀레늄이 부족할지를 판단해서 투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WH에서 권장하는 레퍼런스 레인지 정도를 먹는 것 정도로 일단 환자분들은 아셔야 될 건데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비타민을 얼마 정도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면서 WH에서 얘기하는 권장량의 개념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면 빨리 가서 먼저 보고 오셔야 되고요. 그 권장량의 개념만큼 먹었을 때 우리가 안전하냐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적당한 하루 섭취 권장량이라는 개념으로 ADI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에서 많게는 70 마이크로그램 정도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셀레늄이요. 근데 upper tolerable limit라 그래서 우리가 맥스로 줄 수 있는 그 양은 한 400까지 잡고 있고요. 되게 편차가 크죠. 40에서 400이니까 거의 10배 가까이의 세이프티 도즈를 두고서 지금 투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독성을 나타내려면은 거의 매일 빠짐없이 루틴하게 이 고용량의 용량이 들어갈 때 얼마만큼 몇 달을 먹었을 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주 단위로 오시거나 또는 뭐 많아야 일주일에 2번 오시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 선생님들이 계속 셀레늄을 주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킬레이션 하다 보면 주기도 하지만 그게 한 달에 한두 번 줄까 말까 할 정도다 보니까 우리가 고용량을 투여했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길 정도의 레벨이 될 수가 없어요.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주 주기도 하는데 암 치료 목적으로 쓸 때의 셀레늄의 농도는 또 다르고요. 일반 환자들의 기준을 본다면은 upper tolerable limit 정도 이내에서 보통 쓰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내에만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고 여러분이 흔하게 이제 그러면 어떤 음식에 그 셀레늄이 많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건 토양입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셀레늄이 솔직히 부족한 토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모든 경작물을 통해서는 충분한 셀레늄을 보충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어떤 지역, 다른 나라의 어떤 지역에는 토양이 셀레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계속 거기서 경작되는 걸 계속 먹다 보면 오히려 셀레늄 과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은 셀레늄 과잉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더 일반적인 식단만 하셔서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해 줄 때 제일 많은 단위 그람당 제일 많은 양의 셀레늄이 들어있는 게 브라질 넛이에요. 브라질 넛이면 브라질에서 나겠죠. 우리나라에는 나지도 않아서 이제 수입을 해서 먹을 건데, 한 보통 여기 제가 올려준 자료를 보면은 그 덩어리가 브라질 넛이 좀 크잖아요. 이런 덩어리를 갖다 5알 정도 먹었을 때 들어가는 양이 48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어퍼 토러러블 레이트를 넘었죠. 480이면은. 그러니까 한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매일매일 드실 것 같으면은 한 2~3알 정도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브라질 넛을. 아니면은 영양제 중에서 셀레늄이 들어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드시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부족하지 않은 레벨까지는 되겠죠.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쓸 때는 의사 선생님들께 맡기는 수밖에 없고, 환자들은 그렇게까지 계산하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관리 차원에서의 복용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셀레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셀레늄의 기능이 5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머릿속에 놓고 계시고, 각각의 질병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셀레늄을 좀 더 섭취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